2025년 가을 원달러 환율을 책임지는 화는 연일 솟아오르는 수치에 불안하여 외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승세가 비정상적이에요. 시장의 단기 움직임을 읽는 분석가 치소가 설명합니다. 일시적 충격입니다. 다른 나라의 금리 인상, 단기적 투기 심리, 잠깐의 유가 급등. 모두 잠깐 머물다 사라질 그림자일 뿐이에요. 화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너무 오래 머물고 있어요. 단기적인 소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 노련한 경제학자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구조적 변화의 긴 흐름을 설명합니다. 땅 밑을 보게. 단순히 바람이 분 게 아닐세. 원달러 환율의 지각 자체가 움직이고 있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한국 M2 급증,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이에 따른 수출 대기업 달러 홀드, 트럼프 압박, 국내 정치적 불안, 국민연금 해외 투자, 재정 건전성 우려,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생산성 문제 하락, 이러한 구조적, 일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세. 준석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상인 사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수출입 물품을 실어 나르는 배를 운용합니다. 환율 상승세가 제 배의 짐을 2배로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제 삶의 문제예요. 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일시적 소음이 구조적 불안을 건드려 우리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개혁을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2025년 가을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일시적인 충격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적인 근본을 튼튼히 다지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얘기는 2025년 가을 원달러 환율 급등의 불안감에 관해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를 넘나들며 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정부는 구두 개입을 반복하고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가격이 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 움직임을 구조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적 요인입니다. 첫째, 달러 강세의 국제 환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전히 강달러 국면입니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 견조함, 금리 수준의 우위,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등이 모두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달러는 글로벌 결제, 저축 통화이고 위기시 달러 선호는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둘째,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약화. 한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 투자 부진,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는 원화의 구조적 약세 압력이 됩니다. 셋째, 원화 수요 자체의 축소. 최근 기업들의 달러 보유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외화 예치로 보유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원화 환전 수요가 줄었습니다. 원화는 국제적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 수요가 작고 이런 변화는 가격에 직접적인 약세 압력을 줍니다. 넷째,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냉전.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은 한국 같은 수출 의존형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IT,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서의 긴장 관계는 한국 수출 전망을 불안하게 만들며 원화의 장기적 안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따라서 원화는 장기적으로 약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요인, 즉 스파이크를 만드는 단기 충격들입니다. 첫째, 자본 유출 우려와 투자 심리 위축. 정치,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며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런 흐름이 급격히 나타나면 스파이크 형태로 환율이 튑니다. 둘째, 달러 선호의 확대. 해외 투자 증가, 개인, 기관의 달러 자산 비중 확대 등은 달러 수요를 늘립니다.
최근 들어 미국 빅테크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달러 매입 수요가 단기적으로 강해진 것도 환율을 밀어올린 요인입니다. 셋째, 기업의 달러 매도 축소.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달러를 팔지 않고 보유합니다. 이는 시장 공급 축소로 환율 급등을 가속화시킵니다. 넷째, 정치, 통상 이벤트. 대선, 관세 협상, 무역 분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단기간에 환율을 자극합니다. 즉, 급격한 급등 자체는 일시적 요인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 일시적 요인이 구조적 약세 기조 위에 얹히기 때문에 폭등폭이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번 급등은 구조적 약세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일시적 급등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기 급등폭은 꺾일 수 있으나 약세 기조는 유지되며 결국 이번 움직임은 추세적 변화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과거처럼 1100에서 1200원대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첫째, 환율 급등을 단일 이벤트로 보지 말기. 가격은 여러 요인의 집합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하나로 환율을 단정지어 설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환율은 경제 기초 체력의 척도. 장기적 환율 안정은 성장률, 생산성, 산업 경쟁력 회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불안에 휩쓸리기보다 현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단기 급등에는 조정이 뒤따르지만 구조적 요인들은 지속되므로 장기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넷째, 개인, 기업 모두 환변동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기업은 환해지 전략을 재점검하고 개인은 과도한 외화 몰림, 코인 몰림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 급등은 일시적 충격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약세 위에서 강화된 단기 스파이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